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법학 박사에게 반려동물 보건과 강의를, 언론학 박사에게는 부동산과 강의를 맡기는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전문대학이 전공을 무시한 채 교수들을 다른 학과로 무더기로 발령내 논란인데요. 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씁쓸한 대학 소식, 김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여 개 학과가 있는 부산의 한 전문대. 신학기가 시작되고 3주나 흐른 지난 3월 하순, 갑자기 전임교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무려 교수 17명의 소속 학과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대다수가 전공이 비슷한 유사학과도 아니었습니다. 패션회사 출신의 의류학 박사와 영상을 전공한 언론학 박사가 동시에 부동산과로 발령났는가 하면, 법학 박사인 경찰경호탐정과 교수는 반려동물 보건과로, 대신 경찰경호탐정과에는 관광학 박사인 관광영어과 교수가 발령났습니다. 흡사 돌려막기를 연상시킵니다. 교수들은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을 토로합니다. 사전에 협의나 동의도 없이 그냥 기존의 학과의 전문 교수들을 그냥 비전공 학과로 일방적으로 이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설명이 없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자괴감을 좀 많이 느끼죠, 사실. 유사과라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발령이었다. 하루아침에 전공지도 교수가 없어진 학생들 역시 황당할 따름입니다. 전혀 전공이 아닌 교수 밑에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보고도 그만둬라, 학교 오지 마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일부 학생들은 총장을 찾아 학습권 피해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교수가 다른 과로 가면은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거기 가서 가르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마인드가를 저는 느꼈기 때문에. 대학 측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기존 학과의 교원 정원을 맞추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밝혔습니다. 또 전공을 넘나드는 융합교육과 학사구조 유연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다며, 대다수 교수들은 대학의 위기감에 공감해 전공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경찰이 불법 사금융 조직 3곳을 적발해 8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최고 14,000%의 살인적인 연이자로 돈을 뜯어냈는데 국내 최대 인터넷 대부 카페가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정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한 대부업체의 사무실을 덮칩니다. 현금 수억 원이 발견됩니다.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이죠. 딱 6억 8천이요? 애들이 없이. 불법 대부업으로 뜯어낸 돈입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도 불법 추신 조직원이 붙잡힙니다. 경찰이 불법 사금융 조직 3개를 적발하고 89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현지 공무원도 운영에 참여한 인터넷 대부 카페가 불법 사금융의 온상이었습니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른 대부업체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광고글을 보고 돈이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업자하고 연결이 돼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 카페가 어떤 불법 대출의 창구 역할을 하고. 대부업체들은 불법 대출을 알선해서 부당이자를 챙겼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5,100여 명, 피해액은 약 47억 원입니다. 이들은 100만 원을 빌리면 40만 원은 선이자라며 떼내고 6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최대 연이자 약 14,000%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해서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하거나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힘든 20, 30대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찍어둔 사진을 SNS 또는 가족에게 공개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그 집에 찾아오고 막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그래서 제가 집에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친구 집에 피신해 있었거든요. 대부업체는 직원들을 휴대전화 위치 추적 어플로 감시하는 등 조직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 대부 카페 2곳을 폐쇄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또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갈짓자 주행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서 검은 SUV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위태롭게 달립니다. 가해지자 운전에 뒤따르던 차량이 비상 라이트를 켜보지만 소용없습니다. 타이어가 지금 완전 옆에 범퍼가 부서졌는데도 주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스파크 튀기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순간 차량이 크게 휘청이며 옆차와 부딪힐 뻔합니다. 지금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렇게 10여 분을 더 내달린 운전자는 경찰 지시도 무시한 채 도주하다 경찰이 차량 앞을 막아서자 결국 멈춰섭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부산 도심을 20km가량 내달렸습니다. 바퀴가 터진 상태로 휠이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계속 주행했는데 이 차량 내부에 이제 캔 맥주 그게 보였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마시면서 왔을 수도 있겠구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2차선 도로를 모두 막아 차량이 꼼짝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드레일이 엿가락처럼 휠 정도로 그 충격이 컸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코로나19로 줄었던 음주운전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부산 경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만 3,000건이 넘습니다. 잇따르는 음주운전에 경찰은 예고 없는 상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30대 한국인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인 용의자 3명이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그중 1명을 국내에서 긴급 체포하고 다른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건물로 들어갑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밤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경남 김해에 사는 한국인 30대 A씨를 살해한 3명의 용의자 가운데 1명입니다. 이 20대 남성은 지난 9일 국내로 입국해 전북 정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나머지 2명의 용의자 가운데 1명은 태국 인근 국가로 도주했고 나머지 1명은 태국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현지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새벽 용의자 2명이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뒤 4일 저녁 검은 베일로 덮인 물체를 렌터카에 싣고 저수지로 향했는데 해당 저수지에선 시멘트가 가득 채워진 플라스틱 드럼통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전했습니다. 시신 검사 결과 숨진 A씨의 손가락이 절단됐으며 그 시점을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또 이미 범행을 저지른 뒤 지난 7일 A씨의 어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나머지 2명의 용의자가 붙잡히는 대로 외교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화재에 대비한다며 천장재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체한 천장재는 화재에 취약한 방염 천장재였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준불연 성적서까지 갖춘 제품이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시공된 것과 달랐습니다. KNN 기획보도 학교 천장재의 비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이 학교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 천장재를 1억 원을 들여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건 학교 측이 구매한 방염 천장재였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도 방염 천장재임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학교 천장재는 준불연 이상의 등급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통영교육지원청은 새로 시공된 천장재가 준불연 시험 성적서를 갖춘 적합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 부직포가 아니고 물문제 이상으로 시험 성적서가 되어 있는 그런 부직포랍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시험 성적서의 실효명은 갈바륨 강판 금속 천장재로 준불연 제로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KNN 취재 결과 시험 성적서에 나온 천장재는 실제 시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받은 천장재는 실험용 구멍 3개 외에 흡음용 구멍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시공된 천장재에는
작은 흡음용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다른 제품입니다. 또 흡음재가 붙은 천장재의 경우 흡음재 재질도 표시돼야 하지만 성적서에는 없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역시 시험을 한 재료가 일반 금속 천장재였으며 흡음용 천장재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에 대비한다며 화재에 취약한 천장재로 교체하는 교육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지역민들이 국회를 찾아 산업은행 개정안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21대 임기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압박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역민의 열망으로 극적인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에서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와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관 앞을 채웠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개정안 통과를 21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보름여 남짓 남은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법은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격언과 같이 21대에서 오랫동안 이 법에 대해서 통과에 대한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된 만큼 21대에 반드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뿐 아니라 부울경 전체 발전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인 만큼 거국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부터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간사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해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인천 출신인 소관 상임위원장은 비슷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부산이 협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쟁의 요소가 없는 사안인 만큼 양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하면 가능성은 열립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주셨는데 16일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부산의 미래를 위한다는 그 확고한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지역의 뜨거운 열망을 전달받은 21대 국회가 극적으로 막바지 법안 처리에 나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부산 다대동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불이 나 베트남 국적 작업자가 숨지고 한국인 작업자와 소방대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선박 탱크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폭발이 발생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원희대로 9.3km 구간의 고급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 SBRT가 모레 새벽 5시부터 임시 개통됩니다. 시는 SBRT 개통 전후 통행량 등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통 초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42개 중앙 정류장 주변에 100여 명의 안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SBRT는 전용 차로를 파란 선으로 구분한 기존 BRT와 달리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를 분리하는 녹지대가 설치됐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가덕신공항의 활주로가 2개 이상 필요하고 폭도 60m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오늘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단이 발족해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24시간 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활주로 2개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의견을 7차 공항 개발 용역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일과 골프, 휴식을 동시에 즐기도록 특화된 골프 티칭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시도됩니다. 부산시는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로 골프를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들과 협약식을 가졌으며 박인비, 유소연 선수가 직접 참가자들과 원포인트 레슨과 집중 교습을 하는 이벤트도 가졌습니다.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이 오늘 창사 29주년 기념식을 갖고 방송인의 열정과 지역사랑 정신으로 지역 방송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 창사 기념식에서는 KNN 방송 발전에 기여한 외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30년 근속 정년 퇴직자 재직 기념패 수여 등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KNN은 지난 1995년 PSB에서 출발해 지역 대표 방송사로 성장했으며 내년에 창사 30주년을 맞게 됩니다.